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 중구 해운동 예. SK 리더스뷰 51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중구 회원동에 있는 SK 리더스뷰 51평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혹시 지금 거주 중이실까요? 아니면은 뭐 전세 놓고 지금 투자 중이실까요? 전세 놓고 있습니다. 전세 놓고 계시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향후 전망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네.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제 리더스뷰 갖고 계신 건데, 네네. 몇 평대, 아까 50평대라고 그러셨나요? 51평입니다. 51평.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2010년에 입주했습니다. 2010년에. 네네. 조금 거주하시다가 이제 전세 주고 거주하다가, 나가셨나 보네. 네네. 아,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주택이 다주택자세요? 네?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거 한 채입니다. 1주택이에요? 네네. 아, 1주택이시고. 다른 거는 뭐 지금 거주하시는 거는 전세로 거주하시나 보세요? 지금? 그냥 아들 집에 지금 있습니다. 아들 집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2010년에 구입을 했는데, 네. 뭐 이제 리더스뷰 같은 경우는 회원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뒤편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자리 잡고 있죠. 네네. 자, 그런데 입지도 좋고 역세권이긴 한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네네. 가격이 다른 거의 데 뭐- 비해서, 네네. 네. 그래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이걸 팔아야 되는지 더 가져가야 되는지.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왜 안 올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자, 일단은 우리 SK 리더스뷰는 연식도 뭐 2009년식인가요? 9년, 예, 12월에 입주했습니다. 2009년 12월식이고 뭐 아직 네. 10년 차가 안 된 연식이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자, 아파트가 일단은 우리 리더스뷰가 주상복합입니다. 네. 주상복합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먼저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단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단점은 우리 주상복합이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주거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네네. 네, 일단은 전용률 자체도 좀 높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 평면적인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역세권인 이유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학군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51평이면 고가의 주택인데 고가의 주택을 받쳐주기 위한 부수적인 요인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예전 가격에서 더 올라가질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겠죠. 네네. 자, 장점은 초역세권에 많이 나와요. 그죠? 주상복합이. 대부분 상업지에 네. 만들어지다 보니까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1층에 상업시설이 대부분 저층에는 상업시설이 존재해서 상업시설에 대한 이용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너편에 백화점도 있고 뭐 시장도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들을 위한 공간만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단점이 있어서 그럼 주상복합은 다 안 올라가나요? 가격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네. 단점이 있는데도 가격을 올리는 주상복합들이 있어요. 뭐 저기 목동에 보면 트라펠리스라든지 이런 것도 주상복합이지만 가격이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지역은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있어요. 뭐 인근에 있는 뭐 공덕동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봐도 평수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과연 그 지역들은 왜 올랐는지를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역시 트라펠리스라든지 뭐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 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학군이 괜찮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학군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받쳐주는 효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주상복합도 상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주변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용산 개발이 된다라고 하죠. 그쵸? 네네. 용산 지역에 나오는 건 대부분들이 아파트가 많이 나오나요? 주상복합이 많이 나와요. 네. 주상복합이 많이 나오면 결국 페널티들이 없는 주상복합이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주면 서울 중심으로 해서 그 가격대가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주상복합의 가격이 밑에 쪽에서 좀 비싼 가격으로 더 높이 쳐주면 충분히 우리 쪽으로 회원역 쪽으로도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안 올랐다고 빨리 매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용산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국 용산 공원이 생기면 더 강조되는 건 남산이에요. 그렇죠? 네네. 자, 남산의 입지가 높아졌을 때 우리의 지가도 같이 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못해도 저는 한 4, 5년 정도는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어차피 1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향후에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시더라도 한 2, 3년 있다가 구입을 해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곳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향후 정말 좀 궁금하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앞으로 4, 5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해 보시라는 좀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은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여기는 그 양천구 신정동 예, 13세면 31구 수정 아파트인데요. 수정 아파트요. 예, 네, 여기가 20평짜리 아파트가 4동 있어요, 5층짜리. 네, 근데 지금 그 안전진단 기름을 받아서 요거네요. 네, 재건축이요. 재건축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시일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예, 매도 시기를 지금 제가 실제 소유자고 20년을 보유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 시기를 좀 알 수 있나요? 알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네네네.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수정 아파트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매도 타이밍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네네.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우리 수정 아파트 갖고 계신가 봐요. 네네네. 보유하신 지가 20년 되셨다고요? 네네. 20년 되셨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안전진단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통과됐나요? 네, 됐어요. 네, 통과됐고, 세대수는 몇 세대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가 200세대인데요. 예. 용적률이 250%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몇 세대 정도 나오나요? 그래갖고, 이거 20평, 여기 20평인데 225평으로 해가 국민주택 25평으로 해서, 네. 200가구하고 30호는 일반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30호가 일반 분양이에요? 예, 근데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잠정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잠정적으로. 네. 네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그렇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죠? 네. 자, 일단은 뭐 지역적인 분석부터 해서 재건축이 그렇죠. 과연 네네. 가능한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수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맞은편, 네네. 네, 맞은편에 바로 있고 주변에 이제 개남 근린공원이라든지 매봉산이라든지 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부 트럭 터미널 사거리에 딱 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역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만 뭐 향후에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이 이제 뭐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또 경전철도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낮을 거는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상황인데. 잠깐 참고로 밑에 신정 뉴타운 지역 짓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네. 그 정도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대부분 20평형대죠? 네. 20평형인데 뭐 이제 주로 지금 많이 만드는 평형대가 25평이죠? 그렇죠. 자, 25평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5%가 증감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우리 아파트가 한 150%, 160% 정도 되죠? 네. 그러면
150% 했을 때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최적으로 해서 250%를 받는다라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1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100% 늘어나는 거에서 25%가 감해지니까 결국은 75%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현재 220세대에서 우리 아파트를 25평으로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대수가 못해도 한 30세대에서 많게는 한 100세대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30세대로 했을 때는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추가 분담금은 좀 작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 네. 추가 분담금을 한 1억 한 2, 3천을 잡고 네, 있거든요. 1억 2, 3천을 잡고 있죠. 네. 1억 2, 3천 잡고 있는 거면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건축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어느 시점에 매도하느냐예요. 그죠? 그렇죠. 자,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조합 설립돼서 그 다음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처분 받겠죠? 네네. 예전에는 관리처분 갈 때 팔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매매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20년을 보유하셨잖아요. 그죠? 예. 20년을 보유한 거에서 일단은 1점을 먹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10년을 보유하면 일단은 매도 거래가 돼요. 네. 자, 두 번째 요건은 5년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5년 거주하셨어요? 한 20년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살고 계시니까 요것도 통과됐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택이어야 돼요. 네, 1주택이에요. 예. 1주택이세요? 네, 하나요, 예, 예. 예, 1주택이시면 네. 세 개가 다 통과가 돼서요. 네.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맞히면 조합 설립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25평이 지금 네. 현재 뭐 조합은 분양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플러스로 1억 2천 정도가 가미가 된다라고 해도요. 네. 윗부분에 있는 이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될 시점에는 조금 더 높은 상위 금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가지고 가시면서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 때 최대치 정도의 매도를 하셔도 좋고요. 네네. 안 그러면 직접 입주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참고로요. 지금 우리 집 바로 밑에 그 신정 뉴타운 지역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쪽 주변하고 그 뭐 영향은 없나요? 어떤 영향? 지금 그 산천 세대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밑에. 네네네. 아, 이주 수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산천 세대가 지금 짓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를 이제 재건축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시세가 그거에 네. 따라서 뭐 상황이 변하지 않나 해갖고요. 시세가 주변에- 일단 재건축이 주변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런 게 호재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네. 예, 호재죠. 예. 네. 그리고 저 한번 터미널에 네. 물류센터가 들어올 거거든요. 네네. 서부터미널 자리에. 네. 네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버님. 아, 그럼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네네. 네, 첫째로 이제 실소유자하고, 네. 그다음 제가 이제 20년을 보유했고, 네네네. 이게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된 세 상황에서는, 가지가 다 충족이 됐으니까 네, 좀 네네네. 편안하게 갖고 계시다가 네네. 가격 올라가면 팔면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아, 분양받아서 해야 되고, 그죠? 네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매도 타이밍은 잡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에 매도를 이제 생각하신다면은 세 가지 요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화 주신 아버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건 다 통과를 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재건축 상한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타이밍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
들으시면서 나도 좀 같은 고민 있으시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뉴스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투자 목적으로요. 네. 마천동 재개발을 보고 있는데, 마천 뉴타운이요. 예, 예. 예. 예, 마천 2구역은 재개발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네. 구역 지정에서 주민 동의를 다시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향후 구역 지정이 다시 가능한지 여부와, 네. 1구역과 3구역 중 입지와 사용성이 예. 사업성이 어디가 더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마천 뉴타운 쪽에 이제 재개발 지역구에 지금 관심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투자 목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요. 1구역에서 3구역 중에서 어디가 또 괜찮은지 한번 또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먼저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를 보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이제 윗지구가 여기가 이제 1지구가 될 거고 마천역 바로 남쪽에 있는 데가 2지구고요. 이 옆부분이 이제 3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재건축이 해제가 됐다, 재개발이 해제가 됐다가 다시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타 여부를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재건축이 진행하려고 하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이유는 예. 무슨 이유일까요? 반대겠지, 아무래도, 주민들. 네. 취소가 되는 이유는 예,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요. 예, 30% 이상 반대를 하면 취소시켜 줍니다. 예. 자,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이 지구 지정이 해지된다 거의 뭐 2015년도 이 정도에 거의 다 해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죠. 예,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많이 안 바뀌었겠죠. 거주하시는 예, 분들이. 거기 가보니까 아마 신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신축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도 3년 동안에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추가적으로 15년도에 해지되면서 뭘 했냐면 그분들은 뭘 하고 싶었냐면 땅을 팔아서 혹은 땅을 개발해서 신축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그러니까 2015년 전 훨씬 전에 우리 마천 뉴타운이 하려고 했던 2005년도나 6년도의 사업성과 지금 현재의 사업성이 어떤 게 더 높겠어요? 과거가 더 높겠죠. 예. 왜냐하면 신축해서 그렇죠. 더 쪼개기를 해놔서 가격들이 더 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추스려서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2-2라든지 2-1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가 분양 성공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70%의 주민들이 다시 해보자 이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해보자. 또한 남쪽에 있는 위례, 그러니까 북위례가 이제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이 가격을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추진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지금 좀 주민들의 정비 의견을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여기서 논하는 건 좀 잘못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다음 질문인 1지구부터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저는 일단은 여기에 투자하는 건 반대 의견을 드리지만 예. 구태여 한다라고 하면은요.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 가격은 2지구가 제일 높겠죠? 예, 예. 마천역이 붙어 있어서. 그렇죠?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2지구예요. 왜냐하면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분이 높아요. 예. 가격들이 높아서 여기 역시 원재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예. 1지구, 3지구는 2지구보다는 상업시설이 좀 적죠. 예, 예. 그러니까 대가망성은 더 높아요. 예. 근데 또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더 비싸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 군데에서 한다라고 하면 비싸도 2지구를 하세요. 예, 예. 왜냐하면 뉴타운이 안 되더라도 예. 지가에 대한 가격은 남아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신다라고 하면 2지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예. 조금 더 다른 지역들도 좀 보시고요.
예. 좀 잘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 결론 좀 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번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네, 창동역 북한산 아이파크 네, 41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연희동 연희파크 푸르지오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이거를 팔고 그리 가야 될지 아니면 분양권을 전매해야 될지 요즘 창동역에 뭐 GTX니 네. KTX니 또 문화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도 호재가 많이 있어서 네.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아유,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네. 창동역에 있는 지금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고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데 사실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요.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보고 아주 재밌게 보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파크 갖고 계신데 네. 뭐 여기 한 세대를 갖고 있고 몇 평형이에요? 41평이요. 41평. 여기 한 세대가 있고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 예, 분양권 있고 또 아이파크에 또 33평 전세 주고 있어요. 33평 전세도 주고 계세요? 네. 그럼 두 세대네요? 네. 두 세대. 그리고 분양권인데 아직 뭐 분양권은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택자시네요. 그죠? 예, 33평 임대 사업 냈고요. 임대사업 내셨어? 33평은. 자, 그러면요. 네. 이 1세대에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41평이요. 네, 거주하고 계신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얘기하셨어요. 창동에 대한 뭐 주변에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앞으로 KTX 그리고 GTX 교통 호재들이 생기죠. 네.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들이 결국 이어지게 되는 연도 앞으로 완성되는 시기가 2022년에서 2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9호선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늘어났는데 지금 네. 또 다른 악재가 주 52시간 근무하죠. 네. 자, 공기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025년이 돼야지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은요? 아마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건너편에 결국 네. 창동이 나아지려면 가장 큰 부지가 어디예요? 건너편에 차량기지잖아요. 그죠? 네, 네.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에요. 차량기지 언제 이전한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원래 이전할 19년도 장소 예정이었는데요. 예. 이것도 23년으로 미뤄졌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시기에서 거의 2025년이 돼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얘기했던 예상했던 것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때 되면 우리 북한산 아이파크의 나이가 있잖아. 그죠? 네, 한 20년. 20년 차가 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별들한테 그 자리를 내줘야겠죠? 예.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어떤 전략을 취하시냐면 일단은 1가구 1주택이에요. 그죠? 예, 예. 지금 현재는. 왜냐면 하나 임대사업자 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4년짜리세요? 8년짜리세요? 5년인데 네. 다 만기 채웠어요. 만기 7년째 채우셨어?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 매도해도 되겠네요. 일단 임대사업자 놔두고 북한산 아이파크를 하나를 정리를 하세요. 40평을. 예. 정리하고요. 네. 이거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예. 연희동 있는 지역 있죠? 예. 연희동 있는 지역을 지금 팔아도 예. 분양권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중과되잖아. 그쵸? 예. 중과를 50% 내야 돼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안 파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입주를 하세요. 북한산 아이파크를 대신 예.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주택 있는 거야. 어차피 1주택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40평짜리가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희동에 들어와서 거주 요건 채우고요. 네. 세금도 줄이고 비과세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연희동으로 입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0평은 팔고 가요? 팔고 가세요. 팔고. 매도하고. 근데 네. 연희도 거기가 별로 입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자, 내부선한 이렇게 입지. 보면 돼요. DMC가 있잖아요. 네.
가재울이 있고, 그죠? 예, 예, 예. 얘네들이 창동보다 싸요, 비싸요? 비싸죠? 9억이에요, 9억. 네, 예, 예. 그러면 여기가 더 나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입지상 안 좋은 점은 있어요. 물론 역세권에서도 멀고 여기도 숲세권이 좋아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뭐 분양가보다는 한 1억 5천, 1억 6천 피가 붙었죠. 한 2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2억 정도 얘기한다면 못해도 이 가재울 뉴타운이나 조금 지난 지 한 1, 2년 된 아파트가 9억 받는다면 우리 아파트 8억은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주하고 문제는 거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가 아니라 세금이에요, 세금. 예. 세금적인 부분이 이게 훨씬 더 절세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전략을 좀 짜주셨습니다. 연희동 북한산 아이파크를 3년 안에 매도하라는 의견 좀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김재민 대표님께서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 좀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15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같이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성동구 옥수동 네. 옥수하이츠 아파트 42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리모델링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요? 예. 그 향후 전망이나 또는 매도 시점도 같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거주 중이실까요? 네, 거주 중이에요. 1가구 2주택인데 거주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신 곳이 이제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하이츠 아파트였고요. 네. 네, 42평 보유 중이신데 리모델링 얘기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정말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게 이제 옥수 하이츠 아파트 40평 갖고 계시다고요? 네, 42평이요. 42평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더 보유해야 될지가 궁금하세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옥수동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옥수 규모가 과거에는 듬성듬성 좀 고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규 아파트 그리고 강남에서 지가가 높아가니까 압구정에서 올라오는 가격들에서 평균적으로 30평대들이 대부분 10억 정도를 해요. 그죠?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평균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10억 정도 한다라는 건 이미 고가 단지로 변한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 이유는 건너편에 있는 압구정의 가격이 뭐 30억, 40억 하죠? 그렇죠. 이분들이 보기에는 10억이 싸요. 강북에서 볼 때는 10억이 비싼데 강남에서 볼 때는 10억이 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이주를,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주를 많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3호선과 동호대교가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압구정과 바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고급 주거단지가 돼 있는 상태죠. 추가적으로 뭐 지금 뭐 리모델링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네, 그렇죠. 네. 단계라고 하는 건 뭐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입지 좋은 곳에 있는 거는 돈 주고도 못 사죠. 부동산은 그렇죠. 뭐예요? 입지가 좋아야죠. 네. 근데 입지를 비싼 돈을 주고는 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입지를 결국은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옥수 하이츠는 이 지역에서 가장 입지가 좋아요. 결국 그 입지가 좋은 점들이 왜냐하면 조망권이 잘 나오죠. 이 지역 아파트가. 좋아요. 예, 좋죠. 그런 점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조망권의 가치가 5억 정도 해요. 이렇게 가격이 높아져 있다라는 건 이미 입지가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반증이 된 거죠. 자, 더블 역세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용산 지역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 가지고 있는 입지 자체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사업을 좀 앞당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